안녕하십니까. 하이브레드와 SM 유통을 운영하고 있는 서 팀장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더워지는 거죠. 더워지면서 저도 발효종 키우고 그 빵 반죽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차에 관련된 그 문의글이 너무 많아서 발효종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천연 발효 깜빠뉴 만들기 세트를 보내드릴 때 발효종을 넣어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 지금 보내드리는 발효종은 약간 과발효가 되더라도 밥주기를 잘해서 키우시면 또 건강한 발효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 말고 직접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오늘 말씀 드리는 걸 잘 들으시면 또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효종에는 과일 액종과 밀가루종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그 이스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천연 발효종 키우기에만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발효종을 키울 때 필요한 것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째, 밀가루가 필요하겠죠. 밀가루는 되도록이면 유기농 밀가루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일반 밀가루에는 농약이나 이런 살충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왕이면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이에 준해서 뭐 유기농 밀가루나 친환경 밀가루 이 정도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천연 발효빵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밀가루를 써도 발효종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는 밀가루가 좋다기보다 그 안에 뭐 보통 계량제도 들어가 있고 발효종이 잘 크게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크는 것이지 밀가루가 좋아서 잘 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뭘까요? 물이 필요하겠죠. 물은 보통 경수, 연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냇물이나 지표면에 흐르는 물 같은 거를 경수라고 하고요. 땅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물을 연수라고 하는데요. 수도꼭지처럼 샤워기에 닿는 연수기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냇물 같은 물은 센 물이라고도 해서 미네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인데 빨래를 하면 때가 잘 지지 않고 또 빵을 만들어도 빵에서 좀 쓴맛이 난다고 하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연수는 발효종이나 글루텐이 생성되는 거를 조금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잘 크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미네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물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정수기 같은 물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미네랄 같은 거를 다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 물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어떤 물이 좋느냐? 그러면 그 정수기 말고 뭐 샘물 같은 거 있죠. 샘물 이런 물을 쓰시던가 아니면 수돗물도 괜찮은데 수돗물에 염소 성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가라앉혔다가 쓰시면 뭐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쓰시면 아무래도 천연 발효종이 이스트에 비해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받아 두었다가 쓰시면 좋다. 이 정도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길쭉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옆으로 넓은 용기 같은 경우에는 발효종이 크는 거를 보기가 좀 어렵죠. 길쭉하면 똑같은 양의 밀가루와 물의 그 반죽이 있더라도 부풀어 오르면 더 위로 많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만큼 컸는지 보기가 좋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위로 길쭉한 용기를 쓰면 좋다. 뭐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지름이 대략 한 10cm가 되고요. 높이가 한 25cm 정도 되는 보통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용기의 재질도 제 생각에는 유리보다는 플라스틱이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투명한 플라스틱이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외부 온도가 차가울 때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발효종도 금방 차가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발효종이 잘 안 크는 경향이 있고요. 또 냉장고에 넣었을 때도 냉장고에 있는 온도가 유리를 통해서 발효종에 빨리 전이가 돼서 그런지 좀 힘이 빨리 없어지는 것 같고
빨리 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열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도를 유지를 잘하고 냉장고 안에서도 조금 단열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발효종이 상태가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주걱 같은 거나 뭐 수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은 물과 밀가루를 섞는 기구가 필요하니까요. 자, 이 정도가 준비되셨다면 발효종 키우기에 이제 도전을 하실 텐데 밀가루종 같은 경우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나는 밀가루종이 잘 안 만들어질까? 천연발효종이. 그거는 제 생각에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계속 과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발효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발효종이 늘어지고 냄새나고 뭐 이러면서 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발효종이 만들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보통 많이 드는데요. 깜빠뉴, 천연발효 깜빠뉴라는 거는 예전에 프랑스에서 그냥 농부들이 그냥 만들어 먹던 그런 빵이었다고 해요. 깜빠뉴란 말 자체가 시골빵이란 뜻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만들어 먹던 빵인데 이게 정말 정교하게 만드는 거였으면 이걸 과연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만들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게 쉽게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냥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더니 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드는 방법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공기 중에 그 발효시키는 종이 많은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제 경험상 어디든 있고 어디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밀가루종 만드는 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학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효종을 만들 때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넣어야 반죽이 잡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 제 생각이니까 어디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어떤 균이 붙어서 그게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거라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어떤 효모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면 자라질 않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밀가루를 먹고 그걸 발효시킬 수 있는 종이 밀가루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밥도 아닌데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뭐 잡균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 저도 여러 번 만들어 봤지만 소금 없이도 발효종이 잘 크고 항상 잘 큽니다. 항상. 그러니까 발효종이 먹이가 될 수 있는 효모만 달라붙어서 그게 점점점 활성화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다. 만들기 쉽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발효만 조심하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냐? 첫째, 밀가루 5g, 물 5g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 밀가루 10g, 물 10g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썼던 방법은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밀가루 5g하고 물 5g을 용기에 넣고 계속 저어줍니다. 계속 저어주면 이게 처음에 제가 실패했었던 이유는 날가루가 날리지 않을 정도로만 섞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날가루라는 건 밀가루에 가루가 날리지 않을 정도니까 물에 젖을 정도면 된다 이렇게 알고 접근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어떻게 해야 되냐, 밀가루랑 물을 계속 저어줍니다. 뭐 1분에서 3분 정도. 예를 들어서 계란물 풀듯이 위아래로 중간에 공기 거품이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야 그 공기 속에 효모 같은 것들도 같이 계속 섞이기 때문에 발효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썼던 방법은 첫날 밀가루 5g, 물 5g을 그렇게 한 1분에서 3분 정도 막 섞어줘서 뚜껑을 덮었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조금 공기가 통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그냥 하루를 놔둡니다. 그리고 둘째 날 뚜껑을 열고 기존에 그러면 밀가루 5g, 물 5g이 반죽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들여다 봅니다. 그러면 거품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밀가루 10g, 물 10g을 더해서 넣고 또 막 젓습니다. 1분에서 3분 정도 위아래로 좌우로도 돌리고 위아래로 돌리고 빠르게 계속 안에 공기 거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저어주고요. 또 뚜껑을 비스듬히 닫아놓고 공기가 통하도록 놔두고 또 하루를 보냅니다. 3일째 밀가루 30g, 물 30g을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막 젓습니다. 그렇게 많이 저어줄수록 제가 생각할 땐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히 저어주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제는 용기 안에서도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배까지 크는 거를 확인합니다. 얘가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는데 부풀어 오르는 게 원래 있던 양의 배가 되면 발효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과발효는 피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2배가 되기 조금 전에 그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2배가 되는 걸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과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발효보다는 발효가 좀 덜 된 게 더 싱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천연발효 빵을 만들 때 발효종이 90g이 필요하면 지금 요만큼이 90g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더 발효종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저는 한 번에 한 500g, 500g 한 2개 정도씩 해서 만들어 놓는데 그래도 이제 90g이면 그 다음에 90g, 90g 넣으면 총 합이 270g이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한 2번, 3번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발효종을 키워 나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거품이 좀 있고 잘 이게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더라도 그냥 잘 큰다 생각하시고 그 작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건 3일째가 돼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은 그 밀가루랑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크는 건지 안 크는 건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크겠거니 생각하시고 3일째 보면 이제 커 나가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든 커 나갑니다. 만약에 진짜 기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 그냥 믿고 하면 잘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져서 기본적으로 한 25도 이상 온도가 된다 그러면 쉽게 만들어지실 거예요. 전 겨울에도 성공을 했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여름이 좀 만들기는 좋다. 빵 만들 때도 뭐 빵 만드는 시간도 발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지만 발효종 만들기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죽이 크기 전에가 100이라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더 커야 되냐면 한 80% 정도 컸을 때 저는 냉장고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서도 완전히 그 냉장고의 차가운 기운이 발효종에 스며들기 전에는 조금씩 계속 커요. 그래서 2배가 됐을 때 넣으면 2배보다 더 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좀 되기 전에 한 80% 정도 됐을 때 넣어 놓는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그러면은 빵을 만들고 싶을 땐 거기 있는 걸 꺼내서 발효종을 밀가루랑 물을 넣어가지고 키워서 쓰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발효종이 다 만들어진 거고 이걸 그냥 덜어내서 쓰시고 덜어내서 쓰시다가 양이 부족해지면 거기다 밥을 또 줘서 키워서 양을 늘려서 다시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 참,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원래 발효종의 높이가 낮아지는데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정상입니다. 색이 조금 검해지는 약간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 못 먹는 거 아니냐? 정상입니다.
위에 물이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정상입니다. 다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효종을 만들어서 한 일주일, 2주일 가지고는 발효종이 완전히 죽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한 2주일이 넘어가면 색도 너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냉장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발효하고 썩는 거에 그 상관관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발효가 2배가 되면 정상적인 발효가 된 건데 그 이상이 되면 과발효가 되는 거고 과발효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 썩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발효가 냉장고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발효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냄새가 너무 이거 역해서 못 쓰겠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써도 된다. 저는 뭐 2주 까맣게 돼도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건 냄새가 너무 역하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리프레시를 하죠. 밥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효종을 또 키워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밀가루종은 과일 액종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다. 이건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과일 액종은 물론 잘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발효종이 완전히 딱 죽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발효가 돼서 시큼한 맛이 생겼을 때 밥주기를 그 이후에 계속해도 이 시큼한 맛이 없어지지 않는다. 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밀가루종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를 하면 시큼한 맛이 사라집니다. 발효종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밀가루종이 더 좋지 않을까. 계속 키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정적이다. 제가 볼 때는. 가정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천연 발효종이 쓰시기 좋다. 계속 만져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발효종을 다 키워서 그걸 가지고 빵을 이제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빵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천연 발효 깜빠뉴 만들기 세트에 보시면 잘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이제 제가 팁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발효종이나 천연 발효 빵을 만들 때 반죽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된 반죽으로 만들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디는 진반죽을 하면 좋다, 뭐가 좋다 그러지만 빵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나 발효종을 관리할 때도 약간 된 반죽이 관리하기 좋고 더 쌩쌩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물하고 밀가루랑 동량을 넣는데 어떻게 질구, 되구를 어떻게 하냐. 많이 저어지면 돼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어느 정도 된지를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반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빡빡해가지고 이게 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빡빡한 게 좋다. 하시면서 점점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반죽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는 더 질어져요. 밀가루가 물을 먹고 수화된다 그러죠. 오토리즈. 쉬는 시간을 좀 겪으면 얘가 원래 처음에 반죽했을 때보단 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 되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효종 같은 경우에도 1:1 물과 밀가루를 1:1 비율로 넣되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버릇 하셔도 좋아요.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되다 싶을 정도로 반죽만큼 되면 안 되겠지만 질면 안 좋아요. 질면 이게 2배가 돼서 올라올 때 힘들게 올라오기도 하고 다 올라오기 전에 꺼지기도 하고 그건 이제 꺼진다는 건 이제 과발효가 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왜 꺼지냐? 사이다 같은 거를 예를 들면 기포가 생겨도 이 기포가 탄산수처럼 물처럼 질기 때문에 그냥 올라와서 터지는 거죠. 저희가 많이 저으라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밀가루와 물이 섞인 반죽이죠. 밀가루 그 천연 발효종 만들 때도요. 그 반죽을 많이 저으면 거기서 글루텐이 생성이 되겠죠. 글루텐이 결국은 기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물같이 지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뻘처럼 진흙처럼 좀 된 게 위로 올라가려는 기포를 잡고 있는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커나가는 모습을 보기가 좋은 겁니다. 조금 되직하게 만들어라. 이게 서 팀장이 드리는 팁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소금에 대한 건데요. 소금은 넣지 않는다. 소금을 넣으면 외래 더 잘 안 된다. 자, 소금은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밥 주기를 할 때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래의 발효종의 양의 배가 되는 물과 아니죠. 자, 발효종의 또 한 가지는 밥 주기를 할 때 리프레시라고도 하죠. 발효종의 양의 똑같은 양의 밀가루와 똑같은 양의 물을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처음에 발효종을 처음에 키울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보통 3배수를 얘기를 하는데, 천연 발효종이 10g이면 3배면 얼마죠? 30g이죠. 그러면 밀가루 30g과 물 30g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다. 그 이유는 리프레시를, 그러니까 밥 주기를 했을 때 원래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신맛을 잡기가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아무래도 밀가루와 물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얘가 2배가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밀가루와 물의 양이 적어야 기존에 있던 발효종이 얘네들을 얼른 키우는데, 발효종의 양보다 한 3배 이상씩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일 때 2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3배니까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3배니까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렇게 키우면 실온에서 얘가 충분히 활성화되면서 더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산미, 신맛도 잡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키우니까 좋기도 하고 그런 산미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발효종의 2배 이상의 밀가루와 2배 이상의 물을 넣어서 발효종을 리프레시 하셔라. 이게 또 한 가지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시간보다 이 온도에 따라서 그 발효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그게 발효종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얼마 전에 문의 주신 분이, 아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루 종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2배 이상 밀가루와 물을 집어넣고 발효를 시키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퇴근해서 오셔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밥을 주시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는 그게 배 이상 커 있어요. 적어도 2배, 3배 정도의 밀가루와 물을 넣어서 만약에 발효종을 키웠을 때. 근데 그게 뭐 잘 때 2배가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크는 와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다 와서 더 키우고 이렇게 되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냉장고에서 냉을 받으면 얘가 죽거든요. 다시 죽어도 그게 그만큼 큰 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커야 되는데, 보통 다시 2배가 되길 바란다면 과발효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만약에 발효종을 계속 정상적으로 이제 3일차 이후에 키우고 싶다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퇴근해서 오시면 꺼내서 밥을 줘서 많이 저어서 눈금을 그려놓고 좀 따뜻한 곳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따뜻한 곳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놔두고 계속 관찰을 해서 이게 언제쯤 2배가 될까를 가늠을 한번 해보시고, 2배가 거의 다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 정도 올라왔을 때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퇴근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종 만들기 어렵지 않다, 쉽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천연발효빵 만들기 세트를 보내드려도 뭐 냉매 싸서 보내드리지만, 또 갔을 때 바로 그 택배를 찾지 않아서 그게 과발효가 된 경우도 있고, 뭐 저도 그런 걸 봤는데, 말씀드리지만 썩은 게 아니라 과발효면 상관없다. 그걸 일부 띄어서 리프레시 밥 주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난다.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된다. 그리고 좀 과발효가 돼도 빵 만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대신에 조금 신맛이 난다. 대신에 제가 보내드린 거는 오래 놔뒀다가 빵을 만드실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빨리 만드시는 게 좋다. 자,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효모,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